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중심이 되는 지역들이 있고 그 지역에 우리가 피를 이어왔다, 뭐 정신을 이어왔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굉장히 당연하게 이어져 온 역사이고 사실 대한민국도 문무왕이 나는 흉노의 후예로서 이렇게 훌륭한 위대한 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도 사실은 그런 제국의 영향을 받아왔었는데 최근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기에 대한민국의 역사관이 약간 좀 고정화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저희 우리 윤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저희 얘기할 때 합스부르크 이 왕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합스부르크에서 계속해서 왕을 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그래서 프로이센보다 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합스부르크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데 그렇게 황제를 오랫동안 몇백 년간 낸 거예요? 합스부르크 왕가가 한 600년 얘기하죠. 근데 뭐 우리도 사실은 조선 이씨 왕조 그도 뭐 600년이죠 뭐. 근데 사실 조선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정말 많은 왕가들과 세력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멸망을 밥 먹듯이 하는 지역이었잖아요. 그 합스부르크가 커진 거는 전쟁이 아니라 결혼. 전쟁을 하면은 뭐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원한을 사잖아요. 반대에 이제 공격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통해서 초기에 가문의 영향력을 크게 이제 확대했다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이제 지창금, 상속 이런 걸 통해서 땅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넓혀갔다고 보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저쪽 거를 이렇게 흡수하고 저쪽 걸 이렇게 흡수하고 얘네들은 우리도 합스부르크야 라고 하는 세력이 많아지고 예.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고려 때도 왜 서로 근친을 많이 해서 근친혼, 문제가 많이 예. 생겼잖아요. 합스부르크도 그런 게 있었겠네요. 합스부르크 운터리페라고 독일 말로 이제 운터리페 하면 아랫입술 유명해요. 이렇게 턱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정교합이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초상화도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상당히 이제 그거는 미화시킨 축소해서, 거죠. 축소해서 그렸는데 그래도 이제 완전히 그냥 얼굴을 다르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그보다 훨씬 심했다고 그러죠. 합스부르크가 갈라져요. 16세기에 칼 5세 때 하여간 어마어마한 땅을 챙겨요.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전체 그다음에 남미 쪽 신대륙까지 신대륙까지 다 해서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땅이 커지니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에스파냐 합스부르크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에스파냐 합스부르크가 그 당시에 돈이 더 많았죠. 신대륙에서 막 돈을 갈퀴로 긁어 모았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한테 돈을 많이 줬어요. 오스트리아는 이제 유럽에서 에스파냐를 서포트하는 거 그런 걸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에스파냐 합스부르크가가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병이 이제 심화가 돼요. 1700년에 결국 이제 손이 끊어지죠. 아예 후손이 안 생겨요. 하긴 60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쪽은 지금도 후손들이 있어요. 그래요? 카레이서도 있고 그래요. 또 하나는 61년생이 있거든요. 정치가예요. 그러면 이름이 폰 합스부르크. 폰 합스부르크. 턱은 여전히 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거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거기 사람들은 안 그러고. 야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가문을 이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사실 성 딱 들으면 쟤네 명문가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명문세가들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죠. 영국은 엄청 많죠. 영국은 성 보면 이 사람 귀족인지 아닌지 다 성으로 다 결정납니다. 잘 못 들어본 성이 있으면 이 사람 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브라운, 뭐 화이트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이고 진짜 못 들어본 약간 뭐 독일어 느낌 나는 성 이런 것들 있으면은 귀족 갚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가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요? 예, 영어 발음은 로스차일드는 사실 로트실트라고 그래야 되는데 빨간 방패. 그게 이제 1700년대 그 마이 암쉘 로스차일드 거기서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금융업으로 아들들을 다 성공시키잖아요.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딸들한테 상속권을 안 줬어요. 왜요? 무조건 집안끼리 결혼해요. 그래서 여긴 종내혼, 엔도가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지켜지지 않는데 통계적으로 한 71%가 종내혼이에요. 가족 간에. 예.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보통 근친혼을 하면은 유전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묘하게도 로스차일드는 그런 병이 없답니다. 예를 들어 뭐 8촌 이상이 되는 서로 이종사촌끼리만 굉장히 좀 가깝게. 근데도요? 예. 그래서 딸들은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려면 무조건 그 집안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계속해서 근친혼이 이어지면은 사실 유전병이 나타날 수밖에 이집트도 없고요. 심했죠. 대표적인 사례가 투탕카멘이에요. 사실 투탕카멘이 속해져 있는 이집트 신왕국 18왕조 시대 때의 그 왕실 내에서 대체로 이제 막 이복 남매들끼리 결혼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투탕카멘은 유전병이 많아요. 그 시신이 남겨져 있으니까 이제 법의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구승구 계열, 그다음에 다리도 막 꺾여 있고 장애도 있고. 근데 이게 아마도 근친혼
정도는 축적돼서 게다가 투탕카멘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친남매예요. 유전병이 발현되기 제일 좋은 조건이 있었죠. 근데 이트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막 5, 6천 년 전 막 이제 이상 전이잖아요. 지금도 그 가문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없어요. 시기가 사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 한국으로 치면은 신석기 시대 후반 청동기 시대예요. 그렇죠. 그 청동기 시대 한반도에 있었던 가문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우연찮게 어떤 않겠죠. 분을 딱 인사받았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먹 돌지고 일어서 준입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유럽이나 지역 보면 누구의 아들, 뭐 어느 집의 뭐 누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2분입니다. 2분.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가문 중요하죠. 왜냐하면 누구의 아들이니까. 누구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그러면 계속 이어져서 명문가일수록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아들의 이게 남아 있어요. 옛날 기록들 보면은요. 이름이 몇 대까지 올라가요. 그걸 다 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다 외운 겁니다. 그쪽 지역의 사람들 중에 엄청난 명문가 사람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서 인사를 하면은 인사만 한 10분 하겠네요.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그 제가 이제 그 이슬람권 문화 석사를 할 때 그 전승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랍어로 몇 페이지 돼요. 그러면 사람 이름만 쫙 이 하나가 너무 길어요. 본문 얼마 안 되고 앞에는 전승자 이름만 돼 있는데 이름이 기니까. 네. 근데 이름들을 예전에는 그렇게 썼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뭐 예전에 유명한 가문들이 지금까지 뭐 있고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 바르막이라는 가문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원래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불교도였다가 아바스 제국 때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아바스 제국에서 재상으로 대대로 이끌어갔던 가문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황제한테 잘못 보여서 다 끝났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황제들한테 잘못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지난번 이야기했던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가 대단한 그 왕조인 게 그 전까지 계속 러시아도 왕조가 바뀌어 왔는데 한 1617년부터 거의 300년 동안 이게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뭐 예카제리나 여제부터 뾰트르 변방의 국가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는 그 과정에 언제나 함께 했었거든요. 결국은 로마노프 가문도 계속 근친을 많이 했었는지 결국은 그 마지막 왕은 그 혈우병 니콜라이 2세 아들이 혈우병이 있었죠. 망하는 거 보면 역시 영원히 가는 그러한 가문은 없죠. 그때 완벽히 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에 소련이 등장해도요, 또 러시아 등장해도 러시아 소련 사람들은 세습을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재밌는 이 얘기를 하나 빠뜨렸는데 귀족들 표현하는 게 독일어에는 폰을 붙이잖아요. 폰 합스부르크 뭐 이렇게. 근데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제 1919년에 1차 세계대전 패전하고 나서 왕정이 붕괴되고 공화정이 들어서는데 그걸 못 쓰게 해요. 폰을. 그러니까 귀족임을 드러내지 마라. 그래 못 쓰게 해요. 독일은 썼고요. 심지어는 합스부르크 왕가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안 돼요. 왜요? 다시 왕정이 부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2011년인가에 그것을 이제 폐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차별이잖아요. 역차별이죠. 역차별. 근데 우리나라도 대단한 나라예요. 조선왕조가 한 600년까지 있었는데도 지금 뭐 우리가 왕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평등의식이. 동양 쪽에는 이런 유명한 가문 좀 없어요. 가장 재미있는 건 역시 송씨 그 자매 있지 않습니까? 송미령하고 송칙령하고 해서 저기 왜 장제스하고 소문의 그 아내가 되고 첫째 자매는 콩상씨라는 무사람에게 했던 거 단순하게 유명해서가 아니라 실제 역사를 좌지우지했었던 그런 건 제가 아무리 봐도 근대 되면은 대부분 동아시아는 망하기 때문에 정말 저 가문은 훌륭하다기보다 저 사람들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는 그 송씨 자매들이 떠올랐었습니다. 그 제일 뭐 이제 아시아권에서 살아남은 가장 명문 가문은 일본 황실이겠죠.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말 뭐 1000년 이상 된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혈통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이 천황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2600년 전에 시작했다면 그 야요이 시대 때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 막부가 자기 권력을 다시 주지 않습니까? 천황이 그때 뭘 만드냐? 진무천황이라고 그러죠. 일대 천황. 천황을 만들어요. 진무천황이 어디 있을 실체도 없는데 오사카 그 일대에서 이제 자기들이 몇 개 릉에서 골라요. 이거 이제부터 진무천황 릉이다. 그걸 전체 성역화 시켜요. 쉽게 말하면은 천황이 그전까지 거의 이제 이름만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18세기 중후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이게 만들어져서 사실 고고학하면 일본도 되게 유명하게 하는데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천황에 대한 고고학. 아예 능 보존하는 기가 만들어서 손 못 대게 해서 이거는 누구 능 해서 저 지난주 갔다 왔거든요. 먼 발치에서 가보지를 맞아요. 못해요. 네. 그거를 발굴하면 정말 많은 게 밝혀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발굴 못하게 하니까
진무천왕릉이 거기 왜 닿냐면은 그때 그 국내청 사무소가 생겨가지고 이제 천왕을 신격화해야 되니까 원래 릉 후보지는 딴 데였거든요. 거기 문제는 진무천왕릉 하자고 했던데 그 근처가 부라쿠민들, 천민들이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이거 벽 떨어져서 옮겼잖아요. 그게 현재 카시아라 교양소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알지만은 절대 언급하면 안 되는 정도로 천왕은 아주 신성시 되었으니까 성공했습니다.